권력의 절정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더욱 끔찍한 건 그 파국의 대가를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1506년 9월에 벌어진 일만큼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건도 드물었죠. 오늘은 그 끔찍했던 22일간의 기록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4명의 어린 아들들이 특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4개의 꽃봉오리 같은 생명이 궁궐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첫째는 폐세자 이황으로 1498년 겨울에 태어났고, 둘째는 창녕대군 이성으로 1500년 5월생이었습니다. 셋째 양평군 이인은 1500년대 초에 세상에 나왔고, 막내 이돈수의 정확한 태생 연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역시 어린 나이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하게 궁궐에서 뛰어놀며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었겠죠. 가장 큰 아이인 폐세자 이황은 연산군과 정비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의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의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증조 할아버지 성종을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영특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도 모두 이 어린 세자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연산군이 경회루에서 잔치를 열며 기생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자를 불러 내가 죽은 후에도 이들을 잘 보살펴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어린 이황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이 일로 인해 세자에게 섭섭함을 느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답지 않은 예리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창녕대군 이성은 아버지 연산군이 가장 총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실부인 신씨의 소생이었던 이 아이를 위해 연산군은 특별히 승지 김감에게 쌀씨 5섬을 하사하며 보육을 맡겼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임사홍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청할 만큼 연산군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란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셋째, 양평군 이인은 숙의 정씨의 소생으로 반정 후 폐출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후궁의 소생이었지만 역시 왕자라는 이유만으로 궁궐에서 귀하게 자랐죠. 막내 이돈수 역시 마찬가지로 궁궐의 보호 아래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어린 나이였다는 것이었죠. 가장 큰 이황도 고작 8살에 불과했으니까요.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종 반정이었죠.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반정 세력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반정은 놀라우리만치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과 신하들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궁궐에 있던 4명의 어린 왕자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왜 궁궐의 분위기가 이렇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말이죠.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연산군의 후궁들과 측근들을 모조리 처형했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연산군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들 말이죠. 딸들은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그냥 두었지만 아들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들을 내세워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정 공신들은 즉시 연산군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왕자들은 미래의 정치적 위협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새로 왕이 된 중종이었죠. 중종은 조카들의 처형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시 실록에는 중종이 어린 조카들을 불쌍히 여겨 처벌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조카들을 죽이는 행위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종의 이런 반대에는 단순한 인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표방하던 유교적 가치관과 인도주의가 반영된 법률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법을 근거로 조카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반정 공신들이 그토록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훗날 이 왕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죠. 실제로 역사상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아들인 폐세자 이황은 더욱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그는 연산군의 적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반정 공신들은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안정이 어린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중종과 반정 공신들 사이의 갈등은 9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은 끝까지 조카들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린 왕자들의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중종 혼자서 이런 집단적 압력에 맞서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 사이 강화도에 유배된 연산군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폐세자 이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름에 잠겨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폭정이 결국 사랑하는 아들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후회와 절망이 그를 완전히 압도했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린 자식들만큼은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았죠. 드디어 9월 24일 운명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신하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강력한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조카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의 사형을 허락하면서도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러달라고 당부했거든요. 결국 그날 궁궐 안에서 4명의 어린 생명이 차례로 꺼졌습니다. 폐세자 이황 8세, 창녕대군 이성 6세, 양평군 이인 이돈수까지 작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이성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총명했다는 이황은 혹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까요? 이인과 이돈수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조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이죠. 법치주의의 원칙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도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다면 바로 중종의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조카들을 구하려고 애썼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거든요. 연산군의 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의 장녀인 휘신공주가 폐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내쫓겼을 때의 일입니다. 중종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어 공주가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모습에서 중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11월 6일 강화도에서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2달 만의 일이었죠. 그는 어린 자식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그였지만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죠.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법치주의의 후퇴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법과 도덕을 중시하는 나라였는데 정치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또한 왕권과 신권의 갈등도 드러났습니다. 중종이 조카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압박에 굴복한 것은 당시 왕권이 얼마나 제약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왕자들을 멀리 유배 보내는 방법도 있었고 왕족의 신분을 박탈하여 평민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런 온건한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제거만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후대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욱 잔혹해졌고 정치적 적대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계속된 사화들의 원형이 되었죠. 또한 왕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중종이 조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왕이 신하들의 집합적 의지에 맞서기 어려웠음을 의미했습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폐비 신씨도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두 아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잃은 그녀는 평소 울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연산군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언했다고 합니다. 반정 후 신씨는 폐비로 강등되었지만 중종의 배려로 유배되지 않고 한양에 머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잃은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무책임함을 들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결국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거든요.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의 한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산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켰는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가족의 소중함과 개인의 존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또한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엄성은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06년 9월 24일의 비극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권력의 책임, 법치주의의 중요성, 정치적 보복의 한계가 모두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가족의 소중함과 개인의 존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4명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짧은 생애와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건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1506년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 정치적 필요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법과 제도의 중요성, 가족과 개인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산군의 4 아들들은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짧은 생이 남긴 울림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들의 죽음은 조선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책임과 인간의 존엄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한 그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